반갑습니다. 경희여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언박싱 문학 교사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조위한의 최척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품을 정리하고 교과서 28페이지부터 제시된 국어 힘 키우기를 언박싱 해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 최척전의 본문 해설에 앞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봤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답을 함께 채워봅시다. 첫째, 소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이 소설의 주제인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문학적 형식을 사용하고 있었나요? 사실적인 인물 묘사, 우연적인 사건의 구성,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네,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되는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는요. 네, 주제, 그리고 배경, 인물, 사건 전개 방식 등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작품의 핵심 정리를 한번 봅시다. 갈래는 한문소설, 군담소설. 군담소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하는 이야기가 중심인 고전소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군담소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이 발생한 이후 창작되기 시작했죠. 대체로 비범한 인물이 시련을 이기고 전쟁에 나가 나라를 구하는 것을 큰 틀로 한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았던 최척전이라는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이나 애초에 비범한 인물이라 보기에는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했지만 국어 힘 키우기 5번에 나오는 박시전이라는 작품을 보면 군담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때 다음 시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애정소설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성격은 사실적이면서도 사실적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전란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또 불교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었어요. 특히 그 장육불 기억하나요? 이 장육불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 번 등장하지만 작품 전체에서는 몽석과 몽선을 낳을 때에도 등장하고 이외에도 주인공에게 다양한 계시를 내리며 작품 전개에 있어 많은 복선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죠. 다음은 우연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문을 해설할 때 우연적인 사건 전개에 대해서 참 많이도 언급했기에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겠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특히 서술자가 인물의 정서나 인물됨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간접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으셔야 해요. 시간적 배경은 조선시대였고요. 공간적 배경이 매우 넓었죠. 조선의 남원성, 일본의 나고야, 중국의 복건성, 절강성 등지, 특히 안남, 베트남이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그 배경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제재는 최척 일가가 이산하고 재회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주제는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특징은 계속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들,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우리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여주인공 오경의 주옥 같은 대사들이 눈에 띄어서 두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첫째로 혼처를 정해버린 어머니를 설득하는 장면인데요. 적절한 비유와 단호한 어투를 사용하면서 최척과의 혼인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지금이야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우리나라까지 쉽게 올 수 있는 일이지만 기껏해야 나무로 만든 배를 탔을 텐데 저 거친 파도를 헤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말로는
2, 3천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걸 지금 우리 기준으로 거리로 바꾸면 사실 800에서 1000km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아무튼 대단한 여성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작품 전체를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이 활동정리의 괄호를 채워봅시다. 이 활동정리지는 등교계약 이후에 인쇄된 종이문서로 여러분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쉬운 대로 수업에 첨부 파일로 넣어뒀으니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지난번 유튜브 10분의 문학 전체 줄거리에 나오는 인물관계도도 이미지 파일로 함께 넣어뒀으니 참고하세요. 매번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첫 화면에 강조했지만 타인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인물은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최척과 오경이겠고요. 주요 소재의 의미, 이거는 꼭 체크해두고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오경의 꿈. 꿈에서 장육부를 만났던 거 기억하나요? 최척과의 재회를 암시하는 뭐죠? 네, 복선. 그 다음 퉁소소리, 오경의 시 읊는 소리. 이건 최척과 오경의 뭐의 매개물? 네, 재회죠. 사건 전개 방식. 이것만 알아둬도 최척전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뭐였죠? 만남, 이별, 재회의 과정이 반복됐었어요. 그 다음 시대적 배경에서 중요한 전쟁 3가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다음 명과 후금의 전쟁. 특히 이 전쟁이 배경이 되면서 2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는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반영했다는 것. 그 다음 둘째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으면서 독자들에게 현실감을 반영했다는 것. 맞죠? 지리적 배경은 어디까지 확정됐었죠? 네, 조선, 중국, 일본, 그리고 안남, 베트남이었죠. 동남아시아까지. 그렇다면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였습니다. 자, 사건 전개 방식이 만남, 이별, 재회의 반복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 조금 전에 강조했었는데요. 그 기준으로 여기 괄호를 채워봅시다. 여기는 첫째 아들 누구였죠? 몽석이가 되겠고, 두 번째 이 이별의 원인 뭐가 될까요? 네, 정유재란이죠. 그러다가 최척과 오경이 재회한 장소 어디였습니까? 네, 안남, 베트남이었죠. 이 안남에서 재회했던 것이 다시 한번 3번째 이별하게 되는 원인, 명과 후금의 전쟁이었죠. 자, 맨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시키고 마지막에 찾아올 행복을 극대화한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작품에서 반복되는 무엇의 기능일까요? 네, 이별의 기능이 될 거예요. 활동정리 마지막으로 최척전과 다른 군담소설. 군담소설은 뭐라고 했죠? 네, 전쟁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소설이었죠. 그러면 공통점에는 이렇게 전란 또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죠. 차이점이 문제인데요. 대체적인 군담소설에서 주인공은 민족적 영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최척전에서는 평범한, 물론 제자가인으로 남보다 뛰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다른 군담소설의 주인공들은 막 도술도 부리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평범한 인물이죠. 또 다른 군담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제시되지만 최척전에서는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적강화소의 유무인데요. 적강화소, 조금은 어려운 말인데 여기 설명대로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것. 신선은 천상계, 즉 하늘 쪽 사람인데 그쪽에서 죄를 저지르면 인간 세상으로 유배를 보내거든요. 이 적자가 유배 간다는 뜻이고요. 이 강자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화소는 모티프의 의미인데 여러분은 이야기 정도의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대체적으로 다른 군담 소설에는 이렇게 인간 세상과 신선 세상이라는 이원론적 공간이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최적전에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죠. 이 적강화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에 문학이론과 관련된 수업에서 저와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시 다뤄주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이번에는 작품의 구성 단계별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단계가 보이는데요.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 이 최척전을 내용적으로 구분하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등장인물을 볼까요? 최척과 오경은 위에서 살펴봤고 특히 이 두 인물, 여유문, 송우는 최척의 조력자였고요. 여기 있는 이 도누는 오경의 조력자였죠. 자, 다음으로 작품에 드러난 고전소설의 특징, 바로 우연성이었죠. 특히 여기 세 장면을 뽑아봤는데요. 이러한 우연적 만남을 통해 독자들은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경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봅시다. 이러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적극적, 주도적이면서도 애정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28페이지의 국어 힘 키우기를 봅시다. 1번 문제는 최척과 오경의 이동 경로를 통해 행적을 파악해보는 활동이네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답안은 말 그대로 예시 답안입니다.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힘쓰는 걸로 합시다. 간략히만 정리하죠. 처음, 조선에서 최척은 어디로? 중국으로. 오경은 일본으로 가게 됐었죠. 최척의 중국에서의 주요 행적,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경의 일본에서의 행적,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안남, 베트남에서는 각자의 조력자인 송우와 도누의 도움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재회하게 됐죠. 자, 다음으로 오경의 꿈의 역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죠. 일단 절망에서 어디로 가는? 희망으로 가는. 이렇게 희망을 품게 만드는 계기였었고요. 또 해피엔드를 암시하는 무슨 역할? 복선의 역할. 그렇죠? 다음으로 최척의 성격, 제자가 인형 인물, 그 다음에 오경에 대한 사랑과 의리, 또 의지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고 오경은요, 강인한 의지,
또 지혜로 없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인물이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두 주인공의 시련과 그 시련의 원인이 되는 현실의 문제를 파악해 보자고 하네요. 이 두 주인공이 겪는 시련의 핵심은 뭐죠? 이별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뭐였죠? 네, 전란. 특히 앞서 가나에 제시된 시련은 정유재란이 그 원인이었죠. 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가족의 이산도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 문제네요. 여기 재회했다가 이별하게 된 주의 역사적 배경, 이거 뭐였죠? 네, 정유재란이었죠. 그 다음 요 밑에 여기는요, 명과 후금의 전쟁, 맞죠?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최척과 오경에게 미친 영향, 이건 뭔가요? 사건 전개 방식과 동일하죠? 그죠? 이별과 재회의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 그렇죠? 자, 3번. 작가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작품의 주제죠.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네요. 전쟁으로 인해 민중들이 겪은 고통이나 이산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됐나요? 마지막은 31페이지에 제시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최척전의 앞부분, 그리고 또 다른 군담 소설인 박시전의 일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은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고전소설 최척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박시전의 전반적인 내용과 줄거리를 바탕으로 국어 힘키우기 마지막 문제인 5번 문항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